네, 이번 시간에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3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융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합산과세를 하더라도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제 세액 계산 구조를 쭉 살펴보시면 그걸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범위를 한번 보면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이런 부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의 대부분 다가 거주자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할 때 판정 대상은 거주자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거주자별로 판단하는데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다가 그로스 금액 있죠. 배당 가산액을 플러스한 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당 가산액은 빼고 2천만 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그죠? 요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 세율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자, 2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그런 소득들은 다 빼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에 합쳐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에 포함시켜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하고 합쳐서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과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을 합쳐서 2천만 원보다 크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로 가고요. 1번, 2번, 3번을 합쳐갖고 2천만 원보다 작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로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이런 부분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2천만 원 초과 여부만 판단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기본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에 대한 소득들은 2천만 원까지는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구성 순서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초과된다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에서 45%까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자 소득부터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배당 가산 대상액이 아닌 배당 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 가산액의 대상인 배당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서 대상 배당 소득과 아닌 소득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배당 가산액과 배당 세액 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법인에서 배당을 한다라는 거죠.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남는 소득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입니다. 그죠? 이미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주주들한테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입금불산입 수익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과세를 원천적으로 포기해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인소득세 쪽에서는 배당가산액, 즉 배당은 내가 받지 않았지만 법인세 상당액만큼 배당받았다라고 보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법인세 상당액만큼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 대상 배당은 내국 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 소득이어야 되고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소득이어야 됩니다.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이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에서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정보를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표시가 G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소득 대상 배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 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대상 배당 소득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1%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법인 단계에서 당기순위 세무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고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과세표준 계산해서 세율 적용하고 산출세액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당기순이익은 과세된 소득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당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주주는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해결 방안으로 수입 금액에 불산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배당 가산 제도와 배당세 공제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 가산액 및 배당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당세액 공제액은 배당 가산액입니다. 가산액을 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배당으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10만 원을 더 받았다라고 보고 1,11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세액을 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출된 산출세액에서 배당 가산액 110만 원을 차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금액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배당세액 공제로 인해서 환급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인해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중에 일부가 환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44페이지에 보시면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구분코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배당가산액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백두무역상사에 대한 정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이자소득 500만 원, 배당소득, 배당가산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닌 거 300만 원,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이 3천만 원, 금융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있다. 배당가산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금융소득을 정리를 할 때 한번 보시면, 자, 일반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득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소득 구분 코드는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FE 코드 도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FE 코드 도움을 통해서 보시면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13번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밖에 이자 소득 중 원천징수 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입니다. 13번이고요. 자, 상호 법인명 나오는데 요거는 금융기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라산 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행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습니다. 120-85-37962 37962번 나와 있고,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의 14%인 70만 원이 원천징수 되어 있을 겁니다. 요번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소득을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을 입력을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보시면 배당가산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배당가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당가산 적용과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보면 하단 부분에 21번은 배당가산하는 배당이고요. 22번은 배당가산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22번 보면 배당가산, 그로섭하지 않는 배당이죠. 그로섭하지 않는 배당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300만 원 등록을 합니다. 자, 요 회사가 주식회사 천지. 주식회사 천지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214-81-21210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300만 원이고요. 원천징수세액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가산하는 부분이 21번이죠. 21번.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천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천지 214-81-21210 해서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3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3,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하는데, 자, 그러면 배당가산되는 배당가산되는 배당소득 중에 얼마를 배당가산할 거냐라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금액 2천만 원, 2천만 원을 구성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 그 다음에 배당가산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자소득 500만 원하고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배당 금액 300만 원 있죠. 800만 원이 이미 2천만 원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원 배당 가산되는 부분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200만 원 빼고 나면 결국에 남는 금액이 얼마죠? 1800만 원이 됩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 기준으로 배당 가산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98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11번 배당 가산액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당소득이 있을 때 배당 대상 금액, 즉 필요경비란에 배당 대상 금액, 그로스업 대상 금액을 정확하게 찾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442페이지에 총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 뺀 금액, 이 사례에서는 얼마죠? 3,800만 원이었죠. 3,8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800만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당가산 적용 대상 배당소득 3천만 원이죠. 그 둘 중에 적은 금액 1,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산식 442페이지에 있는 산식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7페이지에 있는 사례 부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우리 기본적인 회사 1100번 백두무역 상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은행 예금 이자 300만 원에 40% 한라은행 정보 있죠? 그죠? 300만 원에 42만 원 등록했고요. 비영업 대금이 주식회사 백두산에 돈 빌려준 거 있습니다. 500만 원 빌려준 게 있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금액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비영업 대금 이익입니다. 11번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백두산 상호 법인명은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500만 원, 원천징수세액 25%에서 125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천지에서 7천만 원과 300만 원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7천만 원에 대한 부분 배당 가산에 7천만 원은 배당 가산이죠. 배당 가산하는 배당이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배당 가산에서 제외되는 배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6,800만 원을 찾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맥 산업으로부터 700만 원 배당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700만 원은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이다라는 겁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소득 구분이 F2번 코드 도움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28번에 나옵니다. 소득세법 17조 1항 8호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선택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을 하실 때에는 소맥 산업에서 발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금융소득이 얼마였죠? 7천만 원하고 800만 원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800만 금융소득이 이자소득 500,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 이익 500하고 일반 금융 300만 원 해서 적용이 되고 있죠. 8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700만 원 하고 배당 가산 제외되는 금액 3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그럼 이자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1,100만 원이 되겠죠. 800만 원하고 3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1,100만 원에 이제 80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추가가 되게 되면 적용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총 금융소득이 8,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6,800만 원이고 배당 대상 금액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6,800만 원이
필요경비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섭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6,800만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48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경비란에 배당 대상 금액을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실수하시게 되면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다른 소득 전부 다 합산이 된 다음에 우리 2월 결손금, 임대, 소득공제, 가산세, 주택, 금융소득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쪽에 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금융소득 관련해서 비교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과세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748만 원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소득금액 명세 쪽에 보시면 배당 가산액이 748만 원이죠. 그 부분을 우리 7번에서 7번 탭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748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748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748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748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당세 공제액 748만 원은 여기에 계산된 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8번 종합소득 계산 탭으로 가셔갖고 우리 F7번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세액공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748만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세액공제 명세 팝업창을 띄우고 나면 금융소득 계산 배당세액공제 금액 748만 원 나오죠. 이 부분을 상단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만이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